안녕하세요. 여기는 키워방송입니다. 94화고요. 이번에는 청소년 청년 가명의 커뮤니티 R과 함께합니다. 네. 네. R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반지아님도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반지아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닙니다. 네. 먼저 게스트 두 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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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라고 각각 소개를 해드리면 될까요? 일단 소리님. 네, 한국 청소년 청년 가맹 커뮤니티 R에서 운영지기를 맡고 있는 소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훈님. 네, 같은 단체에서 운영지기를 맡고 있는 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 끝났다. 집에 가자. 영혼 없네요. 네. 그 며칠 전에 그 성소유자 인권 포럼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2차에 그 진행을 맡으셨죠? 그렇죠. 네. 네. 두 분 어떤 이야기 하셨나요? 소리님은 사회를 보셨고요. 아,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전파매개 행위 금지 조항 네. 관련해서 후천성 면역결핍제 예방법에 있는 뭔 소리야? 되게 긴 단어를 일단 또박또박 말씀하셔. 법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네. 후천성 면역결핍제 예방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제 네. 질병과 관련된 법 중에 거의 유일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법안 안에는 뭐 감염인을 보호하고 치료를 돕기 위해 뭐 만들어졌다. 그리고 질병을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감염인의 인권을 굉장히 많이 침해하는 조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조항 중에 하나가 이제 전파매개 행위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그 조항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네. 네. 어떤 거죠? 네. 전파매개 행위 금지 조항 같은 경우에는 HIV 감염인이 누군가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누군가에게 HIV를 전파 매개를 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면 네.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뭐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가 네네. 주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성관계가 주가 되긴 하는데 그런 법을 굉장히 악용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내가 HIV 감염인이고 나는 HIV 감염이기 때문에 너와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할 수 없다라고 제안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반응했는데 이제 상대방이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해도 된다라고 된다. 이제 얘기를 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네요. 어쨌든 전파 매개 행위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은 이 법에 있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네, 네.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불합리하네요. 네, 약간 그런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익숙하지 않나, 불합리한 거? 그렇죠. 괜히 제가 한 번 더 말했나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좀 말씀 잘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그러니까. 네, 내용이 내가 아니고 항상 굉장히 불합리하네요. 불합리하지. 왜 내가 말을 그렇게 했을까? 왜 죄송합니다. 그랬을까? 죄송합니다. 네. 내용이 일단 뭐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불합리하다고 말해도 되나요? 경직될 수밖에 없는 네.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약간 되게 네. 긴장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요? 네. 네. 저는 어둡게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늘요? 오늘 그냥 어디 네, 가자고요? 어둡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불합리하다고 말해도 되나요? 왜냐면 이거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불합리하다고.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고. 왜 자꾸 웃으세요, 그러면? 자꾸 웃어. 이 상황이 너무 웃겨서 저는. 웃지 마세요. 제가 그 경직될 수도 있죠. 지금 웃긴 법 사람이야? 얘기, 네, 성관계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하는데. 진짜 웃기네. 알겠습니다. 네, 호스트로서 저는 당연한 거예요, 긴장하는 거는. 지금 전파잖아요, 이게. 제가 잘못 말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난리가 난다고요. 진정 부탁드리고요. 진정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내 말 그 말이야. 계속하세요. 네, 어제 이제 인권 포럼에서 저번에 보고 하신다, 진행한 그지? 아까 안 어이없네. 보고 하셨는데. 어이없네. 인권 포럼에서 진행한 그 세션 저희 HIV 에이즈 세션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어제 주제가 키싱 에이즈 살롱 출장 서비스라는 타이틀로 어제 진행을 했고요. 어제는 일단 키싱 에이즈 살롱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재작년 그러니까 2016년이죠. 16년 12월에 이제 HIV 에이즈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가 발족을 했어요. 근데 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요? 아니 네트워크가 발족했다. 네, 어제 네, 죄송합니다. 네트워크가 발족을 했고 네. 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HIV 에이즈 인권 활동가들과 이제 게이 인권 단체 그리고 성소유자 인권 단체 그리고 감염인 인권 단체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감염인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결성을 했고요. 거기에도 이제 R이 참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던 게 작년에 이제 키싱 에이즈 살롱이라고 해서 게이 이제 바를 빌려서 게이 바에서 이제 에이즈를 말해보자라는 주제로 저희가 키싱 에이즈 살롱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작년 8번 총 진행을 했고요. 원래는 작년에 이제 끝내고 이제 이번 연도에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키싱 에이즈 살롱을 더 듣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마침 이제 인권 포럼에 이제 HIV 에이즈 세션을 네트워크에서 진행을 한 만큼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세션을 진행할 데 있어서 이제 키싱 에이즈 살롱을 이제 출장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명목으로 인권 포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작년에 이제 좀 이슈가 되었었던 여성 감염인 여성 감염인 부산 여성 감염인 사건이 좀 많이 커지게 터졌었죠 언론에서. 그래서 또 여성 감염인 얘기가 나오면 언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언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그 처벌 조항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또 이제 아까 상우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 차별이래. 저도 이제 차별이래. 차별이래. 차별이죠. 법 네. 자체가 차별이죠. 예. 차별이지 그럼. 그럼요. 네. 네. 전파매개 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의 주제로 이제 감염인들의 사연을 이제 읽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죠. 네. 근데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듣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알이라는 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이 알이라는 단체는 2011년도 12월 1일에 에이즈의 날에 맞춰서 발족을 했고요. 그렇게 딱 맞춰서 발족하기 쉽지. 시기가 그렇게 근데 딱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됐고요. 그 이제 2011년도 가을쯤에 그 아이캅이라는 HIV 에이즈 학술 대회가 열렸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의사도 있고 뭐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있긴 하겠죠.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HIV 감염인들도 역시 포함이 돼 있어서 거기에 이제 많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참여를 하게 됐다가 거기에 이제 많은 감염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뭐랄까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뭐 이렇게 어떤 영내에서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 어떤 행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경찰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몰래 보고 뭐 사진을 찍어가고 이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저항을 하다가 이제 몇 명이 또 연행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들을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이거 너무 감염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좋지 않고 불합리하고 그리고 세계 많은 단체 HIV와 관련된 단체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도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또 이게 계기가 됐으니까 함께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참여를 고민을 하다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청소년 세션이 또 따로 있었어요. 네. 뉴스 세션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당사자가 없으면 세션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참석을 하면서 세션을 열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20대, 10대 이 청소년 뉴스와 관련된 HIV 에이즈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활동을 처음 했던 거여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같이 함께 하던 뉴스 세션에 같이 하던 다른 분들께서 이제 우리도 뭔가 같이 함께 해볼 수 있는 발판을 이제 딛고 한번 일어나 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알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네. 올해는 너무 짧구나. 작년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매년 하는 활동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커뮤니티를 아예 기반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정기 모임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은 저희 작년에 키어머너 축제에서도 참여를 해서 부스를 운영했었고 아니면 뭐 여름 인권 캠프를 진행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가장 알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행동들이었고요. 그런 거 말고는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HIV 에이즈 활동가 네트워크에 뭐 참여해서 연대를 한다든지
저희는 연대 활동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어디서 뭔가 함께 하자 이러면은 아래 이름으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참여하는 것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무슨 소리죠? 네, 모르겠네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네.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감염인 소리. 네, 그럴 수 있죠. 병 걸린 소리. 약간 그런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작년 그 키워머니 축제 때 네. 슬로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두 개가 되게 흥미로웠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지게 된 건지. 이제 하나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어쨌든 이제 감염인이 아니라면은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한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형의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알을 나가신 분인데 어쨌든 그분이 어떤 사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 이제 막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상대방, 그러니까 함께 교제를 하던 상대방이 있었는데 그분이랑 이제 뜨거운 밤을 보내려고 하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멈추시면서 이제 형은 좋은데 바이러스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너무 울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슬로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형은 좋은데 바이러스는 무서워라는 슬로건을 하나 가져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네가 먼저 나를 거부해 라는 슬로건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소리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네트워크 단위에서 이제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단위에서 진행했었던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교육 프로그램 중에 이제 해외에 이제 전파매개 행위 금지 관련해가지고 해외 같은 조항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에 이제 해외 사례를 설명하던 중에 해외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설명하는 도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감염인들이 이제 전파매개 행위 금지, 그러니까 외국은 이제 다른 이름이겠죠.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전파매개 행위 금지 조항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뭐 가이드라인 같은 걸 이제 뭐 만드셨더라고요. 해외에서는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에 네가 뭔데 나를 거부해라면서 상대방에게 오히려 역정을 낸다라는 뭐 그러한 비슷한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활동가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막 웃으면서 그래 우리도 네가 뭔데 나를 거부해 우린 거부당할 권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웃고 약간 넘어간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네가 뭔데 나를 거부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감염인들 같은 경우는 의료차별이라든가 진료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슬로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네가 뭔데 나를 거부해 라는 슬로건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차별을 받는 사례가 많나요? 그쵸. 뭐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는 말이라고 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한테 그런 질문 많잖아. 실제로 차별받는 사례가 많나요?라고 하면 머리가 약간 띵해지면서 잘 맞아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뭐랄까 맞아, 이렇게 되잖아. 몇 개.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일단은 감염인들 자체가 어떤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 병원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뭐 직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인이라던가 이런 차별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어쨌든 내가 감염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거기서 뭔가 차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럼 일단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별 같은 경우에 내가 나의 정보 혹은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으면은 차별이 솔직히 존재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 내가 감염인이라는 사실이 뭐 의도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환자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환자 스스로가 좀 더 나에게 맞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나의 감염 사실을 밝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밝히고 나서 이제 너는 HIV 감염이니까 우리가 치료해주지 못하겠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병원 안에는 감염내과, 그러니까 HIV를 다루는 곳이 감염내과거든요. 이제 우리 병원에는 감염내과가 없으니까 너에 대해서 진료를 해주지 못하겠어. 라는 식으로 이제 보통 거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 감염내과를 다니고 치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다른 과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병원이 크게 신경 쓸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그 약에 대해서 어떤 약을 그러니까 충돌 부작용이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약이 다른 약이 존재하는지 이런 정보만 알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물론 뭐 제가 의사는 아니어서 전문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는 그렇게 거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게 뭐 어딜 가서도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전문가들이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당연해라는 인식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의료적인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잖아요. 이 의료적인 서비스라는 게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어떤 개인적인 의사가 하는 개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요거는 국가에서 건강보험을 만들듯이 그쵸. 국가가 다루는 분야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이 국가가 다루는 분야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왜 HIV 감염인들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가. 더군다나 내가 전파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약을 꾸준히 먹고 있어서 내 몸 안에 바이러스가 없어서 이제 누군가한테 전파시킬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HIV 감염인이라고 치료를 거부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이 그런 상황들도 많고 물론 병원에서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거죠. 물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다른 과를 갔을 때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의사들이 처방을 내리잖아요. 어떤 검사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근전도 검사였나? 근전도 검사를 이제 하는 거였는데 근전도 검사가 이제 신경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을 바늘로 이렇게 다 찔러보거든요. 근육별로 이게 신경이 어떤 신경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전류를 흐르면서 이제 근육을 이렇게 바늘로 찔러요. 근데 어쨌든 바늘을 사용하고 제 몸 안에 어떤 상처로 주는 네,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혈액이 어딘가에 묻고 하는 그런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나중에 없어졌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네, 처음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이제 심하신 분들은 아예 치료를 그러니까 치료를 거부당해서 이제 치료하지 못한다거나 아니 뭐 신장 투석을 하지 못한다거나 신장 투석은 진짜 중요한 것 치료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도 말하는 게 되게 불편한 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감염인들 스스로가 굉장히 위축이 돼요. 어쨌든 사례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내가 그 사례에 또 당사자가 되진 않을까 하고 또 위축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드러내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차별 사례가 있냐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차별 사례 많고 개인적으로 겪으신 분도 있고 안 겪으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차별이 없지는 않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오늘 싶어요. 계속 그 얘기할 건데 어떡하지?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약간 그 차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점점 되게 교묘해지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왜 딱 우리가 이거 차별당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을 딱 놓고선 그게 뭐 여성이든 성소수자든 감염이든 했을 때 생각이 바로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너 씨발 여자니까 한 상에서 먹을 수 없다 막 그러니까 이런 있어요. 맞아요. 분명히 있는데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냥 애초부터 관계를 안 맺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약간 좀 피하죠. 네, 그게 있는데 차라리 우리가 진짜 왜 되게 뭐가 정말 이거 진짜 차별가 너무 분노스럽고 내 자신이 싫고 죽고 싶고 이런 거는 되게 교묘한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느 순간 나 빼고 누가 알고 있고 그래서 날 피하고 있었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딱 집어서 얘기하기 힘들고 누가 어떻게 차별당했어? 그럼 너무 많은 맥락을 설명해야 되고. 네, 그래서 딱 사실은 더 위축되고 죽고 싶고 말이 더 나오지 않는 게 아닐까. 사실 차별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든 그 서비스잖아요. 어쨌든 차별을 받지 이거 의료 같은 경우는 의료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쨌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많은 이제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의료권이잖아요. 근데 그 의료권을 제대로 저희가 받지 못한다는 거는 감염인이 그 의료권이라는 거에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명백히 차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래 니네들 감염인이니까 당연히 의사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의사가
자신이 병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걸 장애인 차별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의료인들이 물론 실수를 하다가 뭐 혈액이 튀고 만약 그로 인해서 바이러스 감염의 확률이 있다고 한들 그 사후 예방을 할 수 있는 사후 예방약도 존재하고 그 의료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되는 그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리고 의료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또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의료인이 이렇게 이 방법만 따라하면은 뭐 너희들이 뭐 다른 질병으로도 안전할 수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이 두려워서인 거죠. 두려워서 명백히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권리를 박탈을 시키는 그런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되게 많은 차별이 존재하죠. 뭐 직장 관련된 차별도 있고 뭐 연애 관계에 있어도 차별이 존재할 수 있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 차별 얘기하는데 웃으신 거예요? 아 여기 좋은 자료가 있어서 또 네. 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네. 또 추후에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네, 그런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네. 차별은 있는 걸로. 네.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네, 있는 걸로. 네,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니네들 차별이 뭐가 당했냐 차별을 말해봐라라고 하면 말할 수가 없는 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당연히 차별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차별을 받지 않는데 근데 그 질병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 자체가 저는 맞아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병원을 갔는데 만약에 전 HIV 감염인입니다 라고 해서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필요하겠네요 라고 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자신의 이제 질병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면은 당연히 의료차별이나 진료 거부를 당할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위축되고 그 질병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 그 자체가 차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차별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질문들을 뭐 한두 번 들으셨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R에서는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이거 언제 만드신 거예요? 저게 언제 만든 거지? 재작년이요. 재작년 맞나요? 네. 재작년 겨울쯤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소책자는 그 페이스북에서 저는 받았는데 네. 엄청나게 유용한 책 같은데 네. 이거를 그냥 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네요? 네. 유용하니까요. 하나하나 한 말을 존나 하고 있네요. 제가 이게 지금.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또 HIV 감염인들이 어떤 네. 그게 내용을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네. 비감염인들이 읽었을 때는 그렇게 썩 유용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감염인 당사자가 접근을 해야 되는 자료잖아요. 네. 근데 감염인 당사자 분들이 어떤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검색창에 뭐 에이즈라고 검색을 했을 때 뭐 그 이제 뭐 네이버에 나오는 데만 봐도 뭐 지식인 같은 것 보면은 막 이상한 쓸데없는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면서 했는데 무슨 그냥 비뇨기과 의사가 어떤 HIV에 대해서 답글을 쓴다든지 그런 정보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고 전문적인 정보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근데 거기에 뭔가 뭐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 이 자료집을 사야 된다라고 저희 스스로가 장벽을 만들어 버리면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감염인들이 더 적어지잖아요. 물론 자기 스스로가 HIV 감염인인 걸 세상에 알리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좀 손쉽게 좀 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막 여기저기 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그럼 이 자료는 페이스북에 R을 검색하면 받을 수 있나요? 페이스북에 감염인 자조 모임 R로 돼 있었던가? 그랬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 R 페이스북에 들어오시면 그 이제 좀 초반에 있는 타임라인에 있는 정보 중에 하나예요. 저게 그리고 지금 KMP 플러스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KMP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HIV 감염인들 자조 모임이 모여서 만든 연합체거든요. 코리아 네트워크 PL WHA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트워크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자료가 올라가 있어요. R은 코리아의 R인가요? R은 씨발 안 웃냐?
아니 진짜 아니 듣자마자 당황해서. 아니요. 듣자마자 당황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한 번 더 물어보려고. 네. 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알에 대해서 이름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완전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분이 우리 유정란으로 하는 거 어때? 이러면서 제안을 했어요. 맞네 내 말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말 할 거면 코리아라 그래요 그냥. 아니, 이게 근데 그러니까 그때 완전 초창기 당시에는 또 이제 국제 교류도 하고 있었던 상태여서 이제 외국에서 쓸 때는 영문 알자를 쓰고요. 한국에서 쓸 때는 한글로 알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리아의 알 맞네요. 네. 그러니까. 둘 다 겹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존나 예리한 질문이었다. 진짜 오진다 오죠. 진짜 아무도 용기 내서 못 물어봤을 걸. 진짜 그럴 것 같아. 네, 아까 유정란 얘기 좀 더 해주셔야 돼요. 네. 왜? 유정란하고 끝나. 아니 유정란 왜? 알. 네, 어쨌든 유정란이라는 게 생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생명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 그러니까 한라당. 그러다가 이제 생명을 갖고 있고 저희는 이 알이라는 존재는 어떤 껍데기 속에서 존재하잖아요. 암세포도 생명이잖아. 네. 그 얘기잖아 지금. 네. 그렇게 전달이 되나요? 아무튼 네. 그 껍데기 안에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어쨌든 그게 보호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깨고 나가야 될 어떤 장벽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헤르만 헤세의 아브락사스 설마 했거든. 진짜. 네, 거기까지 이제 나가버렸군요. 의미를 부여를 해버려서 나가버렸군요. 네. 거기까지 가버렸군요. 네. 역시 청소년 청년 커뮤니티다 이런 진짜. 느낌이 있네요. 네, 그렇게 해서 성장 필독서잖아요. 네. 네. 개운해졌습니다. 네. 그죠, 쏙 들어가죠 지금. 알아졌네. 네. 물어봤어야 됐어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죠. 네. 아무도 안 물어봤죠 네. 지금까지. 그래. 잘 안 물어보죠.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야. 사실 미안합니다. 알 하면은 별의별 질문들이 들어와요. 알이 뭐냐? 혹시 알이 그 알이냐? 참 코리아의 알보다 더 심각하네요. 네, 마귀가 네. 씌어서 네. 그분들이. 네. 와, 이거 들으시면 알아들으시겠죠?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는 안 물어볼 듯. 네, 처음에 이 방송 기획하게 된 게 되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명목하에 기획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 리퀘스트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섬유 했나요? 네. 방송 아니다 안 했다. 아니, 방송 아까 하실 우리끼리 때는 안 했다. 하셨어요. 시작하기 전에는 안 했죠. 밑점하실 때만 네.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말랑 딱딱님 방송하고 나서 에이즈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달라. 네. 그러한 리퀘스트들이 개인적으로 꽤 많이 들어와서 초대를 두 분을 하게 된 네. 까닭이 있었어서 네. 이 초책자에 네.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네네. 이거 딱 보고 나서 든 생각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면인을 위한 책이구나라는 네.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진짜 보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쵸. 네.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죠. 그래서 네. 이해하기도 솔직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저희도 그걸 근데 굉장히 쉽게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쓴 내용이어서 근데 어떻게, 질문을 제가 쉽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병원비 많이 들 거라고 상상하잖아요. 네. 쉽다. 병원비 많이 들어요? 병원비 때에 따라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왜요?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어쨌든 당사자가 병원에 갔을 때 몸 상태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어서 초반에 비용이 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완전 초반에는.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예요? 얼마예요? 얼마까지 갈까요? 이제 15만 원에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아마 검사비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처음에는 그렇게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분이 어떤 다른 질병을 갖고 있을지, 그러니까 어쨌든 HIV 감염이 된 상태면은 면역 체계가 굉장히 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면역력이 지금 얼마나 높은지, 혹은 뭐 바이러스가 얼마나 높은지, 아니면 면역력이 낮아서 다른 감염성 질환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HIV에 동반되는 질병들이 생각외로 많거든요. 뭐 매독이나 아니면은 뭐 폐렴? 뭐 폐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때 뭐지? 결핵 그죠? 네, 결핵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같이 동반되는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사를 좀 한꺼번에 진행을 해요. 그래서 검사 비용이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 초반에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처음에 우선 내가 HIV 감염이다라는 그 확진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갔을 때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진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질병 자체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반드시 통해서 확진을 받아야 돼요. 그 초기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일반적인 병원에 가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뭐 저희 흔히 보건소 가면은 그 신속키트 검사라고 해가지고 신속키트 검사가 또 따로 있어요. 네, 서울시에서만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이제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샵에서도 이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세 군데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검사를 받아서 1차적으로 양성이 나오면 또 이제 정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진짜 최종적으로 양성 판정이 나오면은 이제 보건소로 찾아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이제 실명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실명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또 따라서 이제 추후에 병원비에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네,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밝히면 더 싸지는 건가요? 네, 밝혔을 때 더 싸지죠. 네, 국가적으로 이제 HIV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제 보험 처리를 해줘서 이제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은 본인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 본인 부담금을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근데 그 지원을 받으려면 실명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실명 등록을 안 하고 이제 본인 부담금 내고 그냥 약을 타 먹을 수도 있긴 한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 비용은 꽤나 비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감기만 걸려도 가면 그죠? 그래도 그 커버되는 것 때문에 좀 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국민 건강보험에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도 하고 이 실명 등록을 하게 됐을 때 의료보험 적용되시는 분들은 약가에서 90%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90%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3달치 약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의 개인 부담금을 또 내야 돼요. 근데 이 10만 원이라는 게 한 달에 10만 원이면 생각외로 부담이 좀 되는 편이잖아요.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이 10%에 대한 비용을 이제 정부랑 지자체에서 5%씩 나눠서 부담을 또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HIV와 관련된 치료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매 검사나 아니면 뭐 의사의 특진비 뭐 이런 것까지 붙으면 이제 비용이 조금씩 발생할 수는 있죠. 또 병원마다 다르기도 하고 또 이제 병원마다 다른 게 또 하나 더 있죠. 네, 국립에서 운영하느냐, 국가에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시립이나 다른 곳에서 운영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어떤 대형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감염내과가 주로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이제 대학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HIV에 관련된. 그래서 HIV 관련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대학병원에 가야 되니까 이 대학병원에서는 또 교수님들이 진료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교수 특진비가 붙어요. 뭐 안 받으시는 분도 간간히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이 특진비 뭐 포함하면은 뭐 그래도 HIV만 치료하기 위해서 가면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 외에 다른 질병까지 하면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병원마다 선불제와 후불제가 또 나눠져요. 되게 복잡한데 맞아요. 네, 선불제 병원에 가게 된다면 본인이 일단 약가를 내야 돼요. 그리고 그 내가 약가를 냈다는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해서 환급받는 네, 보건소에서 환급받는 형식이고 제가 만약에 후불제 병원에 갔다 그리고 후불제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약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불제 같은 경우에는 환자와 국가에서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요건 이제 병원과 국가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왔다 갔다라는 정보 그러니까 어떤 회계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해야 될 목록들이 있으면 요걸 이제 국가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자체는 이제 국가가 청구할 거를 계산을 해서 환자가 내는 돈은 없고 국가랑 병원이 해결하는 방식. 그래서 환자 당사자 자체는 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죠. 후불제를 등록을 하게 된다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차피 다 돌려받는 돈이에요. 돈을 어차피 안 내긴 하는데 안 내거나 아니면은 일부 특진비만 내게끔 되어 있는데 그 약값이나 그 일부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 병원에서 부담을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네. 이게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왜 후불제고 왜 선불제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먼저 내면 선불제. 환자가 돈을 먼저 내면 선불제. 네. 우리 먼저 선자 쓰잖아요. 네. 그 환자가 먼저 내지 않고 나중에 처리가 되면 후불제라고 이해하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근데 아까 그 검사 얘기할 때 제 에스크로 누군가가 질문을 하기를 그 편의점에서 검사 키트를 산다는 이야기를 편의점이요? 했는데. 편의점까지는 아직 전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임신 그것처럼. 네,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오락킥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락킥 편의점 판매 아직 편의점 판매까지는 제가 안 나간 거로 알고 진출을 안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약국에서는 구입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약국인가 봐요. 그럼 약국인 것 같아요. 네. 약국에서 사시려다가 뭐 경찰한테 신고를 당했다는 네? 미친 거 아니야? 그러네. 그러니까 큐어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 약간 피해망상인 것 같은데 뭐라고 네, 정확히 하셨냐면 그러니까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들이. 약국에서 그거 재고 있냐 물어보고 30분 뒤에 간 건데 경찰 2명이 진짜 딱 약국 앞에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약국 그 의사가 뭐 불법을 저질렀겠죠. 그치. 아니면 내가 보기엔 딴 걸 본인이 훔쳐서 아니라. 나왔어. 후시띠니까. 후시띠.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같아요. 경찰이 가설. 오지. 네. 아니 근데 사기 직전에 갔는데 경찰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내 마음을 네. 읽었다 이런 거야? 약간 경찰이 그냥 뭐 바카스 사러 갔겠지. 많이 위축되시는 그쵸, 제 생각에도 죄가 그런 것 많네 같아요. 평소에. 아무튼 약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신속 키트가 이제 오락킥이라고 해가지고 약국에서 구매를 하실 수는 있는데 모든 약국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네, 모든 약국에 다 들어가 있진 않고 또 신속 키트가 100% 양성이 이제 100% 확신을 할 수 있는 양성이 아니라 위양성이라고 해서 이제 가짜 양성이죠. 가짜 양성의 확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있어요. 만약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그 키트 검사를 통해서 양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받지 않으면은 그게 확실하진 않다라는 거죠. 또다시 보건소에 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오락킥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표현하기로는 키트 자체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양성으로 걸러도 되지 않을 사람 양성으로 거르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HIV 양성이 이게 미양성이 나오면 그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임신 테스트 키트를 뭐 3개 산다 이런 이야기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3개를 한꺼번에 다 검사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뭐 3개를 검사하면 뭐 상관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누군가 하나로 했을 때 이게 양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왜냐면 HIV 감염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다가오는 무게는 정말 그쵸. 네 장난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에 따라서는 뭐 나왔네 이러고 말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런 사람 없을 거 같아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양성 오늘 나오셨어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네. 기다리고 있었구나. 양성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내가 HIV 양성이 나왔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지? 직장은 계속 다녀야 되나? 학교는 계속 다녀야 되나? 내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떡하지? 내 가족은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막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런 무게들이 자가진단 키트로 했을 때 옆에서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람이 있는 곳에서 검사를 받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정확성 때문이 아니라? 정확성도 물론 포함이 돼 있고요. 정확성 외에도 전문 상담가가 있는 곳이 제일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아이샵이 가장 적합하겠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곳. 네, 그런 곳에서 검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뭐지? 아이샵 분이 나오실 줄 알았어요. 왜요? 저에게 HIV는 아이샵이거든요. 네. 홍보를 많이 하죠. 아니요, 네. 요즘에는 잘 안 하고 있어요. 예전에 좀 많이. 형구님 이런 분들 나오실 줄 알았어요. 듣고 계시나요? 구야님이 예전에 많이 활동하셨었죠. 네. 예, 그분 참. 요즘에는 활동이 좀, 그러니까 대외적인 활동이 좀 약간 뜸한 것 같아요. 아이샵은. 근데 어쨌든 인지도가 이렇게 예전에 깔아놓은 그 기반들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네. 만약에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진료 어떻게 거부. 할까요? 그렇죠.
당하면은 일단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여러분. 당황스러우시죠? 당황스러우시죠? 네, 당황스러우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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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료거부 당했을 때 몇 가지 대응 방법이 있긴 하죠. 근데 있어. 나온다. 방법이 있다. 있다. 크게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고 뭐라고 하죠? 현장에서 바로 이보세요. 네, 그런 식으로. 이보세요. 무시하시는 거예요. 네, 현장 대응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얘기를 해요. 이제 본인이 왜 거부를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라던가 아니면 책임자를 불러와서 얘기를 해봐라. 아니면 내가 왜 거부를 당해야 되고 왜 지금 진료 차별이나 뭐 의료 차별이나 뭐 진료 거부를 당해야 되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달라라고 했을 경우에 뭐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준다던가 약간 버벅거리면서 그냥 해준다거나 약간 바로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가장 좋기도 하고. 왜냐면은 그 이제 어쨌든 이렇게 쉽게 표현해서 내가 성질을 내기 시작하면은 내가 뭔가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거기서 내가 따박따박 얘기를 거기다 따박따박 이렇게 댓글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면은 정말 직접적인 교육이 되잖아요. 그쵸. 그 장소에서. 이거 약간 재현해볼까요? 지금요? 네. 시작하나요? 왜냐면은 들어야지. 알고 싶잖아요, 네. 이거. 실질적인 정보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병원 역할 하실지. 제가 병원 역할 하시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환자로 오셨어요. 어떤 분이 환자 누구 하시겠어요? 소리님이 해주세요. 소리님이 기까지 일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 준비되셨어요? 예. 최대한 자연스럽게. 우리 둘은 서로 모른다. 시작. 죄송한데, 그 환자분께서는 지금 병원은 이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왜요? 왜요? HIV 그 양성이셔서 병원을 이용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장갑 끼고 뭐 보안경 끼고 하시면 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주사기도 어차피 주사기 일회용이잖아요. 다른 환자분도 계시고 의사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의사분들 다른 분들 뭐 하실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왜 안 된다는지 이해가 안 되네?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나는 그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야 내 차례 언제고. 너무 시끄러워. 빨리 해주시면 되잖아요. 뭐 그 주사바늘 하나 꽂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주사바늘 어차피 일회용이잖아요. 그런가? 예, 주사바늘 일회용인데 왜 굳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그런가? 그러면은 제 바늘 꽂은 거 다른 사람한테 꽂으실 거예요? 그런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안 된다는 거죠? 아니야 내가 먼저 왔어. 예, 먼저 오셨던 분 하시고 저 해주시면 되잖아요. 말 잘하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런 걸로. 그러네. 좀 해줘 웬만하면 지금. 그냥 많이 기다리고. 꼭 그래. 네, 옆에 저런 분이 있으면 정말 든든하네요. 병원 편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든든하네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항의를 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한데 사실 많은 감염인 분들이 그러지 못하죠. 예. 사실 그 상황에서 더 시끄럽게 해봤자 자신한테 좋을 것이 없다라는 생각에 왜냐면 자신이 병이 이제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만천에 떠벌리듯이 약간 그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보통 그런 곳에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하나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줄였어. 아까 3개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4개로 적혀 있다. 그리고 갈수록 줄나봐. 네 번째는 사실 법적인 거라 네 번째는 법적인 거라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개인이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이제 3가지로 얘기를 드리자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인권위원회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다. 개인적으로 겨루자. 괜히 하기에는 이게 커지네. 근데 인권위에 진정하는 방법도 이제 2가지가 있어요. 이제 단체랑 함께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진정서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진정서 작성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진정서를 들고 인권위에 가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또 힘드네. 이제 뭐 KMP 플러스나 아니면 네트워크 단이라든가 이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인권단체와 함께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개인정보가 약간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단체명으로 이제 진정서를 넣는 방법도 네네네.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약간 뭐지? 아주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런 게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료 거부를 당했다 그러면은 앞에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 그냥 저는 커뮤니티나 이런 거를 찾아서 그냥 그런 게 없는 병원을 알아보고 맞아요. 거길 갈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이 훨씬 맞아. 많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치과 치료 같은 경우에는 감염인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예, 뭐 발치부터 시작해서 뭐 이건 그렇네. 사랑니 빼야 되는데 사랑니 빼도 되나요? 그러니까 빼도 되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스케일링 받으러 갔는데 스케일링 받아도 되나요?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스케일링 받아도 되고 발치해도 되고 뭐 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임플란트가 되는 병원은 없거든요. 근데 임플란트 제외하고 뭐 브릿지, 틀리 그리고 스케일링, 발치 이 정도까지는 어느 병원에서도 가능하니까 크라운까지 그런 병원은 이제 대부분 그냥 가서 하겠다고 하면은 특별한 검사 없이 진행할 수는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자신이 이제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렸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차별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부를 당하거나 다른 병원 가라던가 우리는 뭐 씌울 만한 비닐이 없으니까 거부를 실제로 차별할 때 비닐을 씌워요. 치과 의자에. 실제로 한 병원에서 사례가 또 있어요. 이거 그저 뉴스에 나오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실제로 한 병원에서 과도하게 이렇게 치과 치료를 하는데 보안경 쓰고 막 우주복 같이 막 중장비를 걸치고 막 오셔가지고 온 그 방에 이제 그 김장비닐 같은 비닐을 막 씌워놓고선 거기서 치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또 이제 인권위에 진정을 했고, 근데 인권위 진정이 좀 사실 오래 걸려요. 그 진정 결과가 나오는 때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고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병원 상대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병원 의사가 사실 권력자잖아요. 그쵸. 특히 환자하고 의사하고 보면은 사실 환자 우선이 되어야 하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의사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감염인한테는 특히나 더. 그래서 고소를 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으신 분들이 많죠. 좀 더 첨언을 하자면 그 치과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그 이제 치과 의사 이제 이렇게 또 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협회가 있잖아요. 네. 협회에서 집단적으로 HIV 이제 검사를 강제로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치과 진료를 받을 때 이제 검진 키트로 HIV 검사를 하고 환자 몰래? 네, 아니요. 그렇게 대놓고 그냥. 대놓고. 네. 검사를 동의서 받고. 동의서도 안 받았을걸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과에 가는 걸 되게 많이 두려워하고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최근 몇 년 전까지 좀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치과 진료에 있어서 굉장히 위축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또 치과가 사실 뭐 미용 목적으로 이제 하는 치과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뭐 그 건강하고 직결된 그렇죠.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삶의 질에 직결돼 있죠. 삶의 질에 직결된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고통도 심하고. 네. 왜냐면 통증이 심하잖아. 많이 아프잖아. 진짜 아픈데? 근데 고통을 수반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곳이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감염인 분들이 이제 가는 걸 되게 꺼려하세요. 근데 그 꺼려하는 데에 기반한 이유는 이제 처음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제 진료 거부, 의료 차별이 밑바탕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많이 핫했던 게 이렇게 감염인들 대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과 진료를. 근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또 있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언제 되냐. 또 거기가 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예약을 해야 되는데 막 예약이 2년 뒤 막 뭐야? 1년 뒤
그거는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듣기로는 2년 뒤는 아까 좀 과장한 것 같고 에이, 1년 정도는 예약 대기자가 꽉 차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도 대학병원 같은 그런 그리고 거네. 또 이제 뭐 각 이제 도시마다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의 한 군데에서만 그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니까 다 뭐 타 지역 되게 멀리에서도 막 찾아오시고 예약하시고 찾아오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많았죠. 그럴 수 있어. 그랬던 적도 있고요. 고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기는 완전 실명이 드러나잖아요. 사건도 다 오픈이 돼 있고. 네. 그래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힘들어요. 케이스가 있나요?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없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은 어쨌든 저희가 통계를 수집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누군가 뭘 진행했는지는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늘 이제 고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오픈될 확률이 높으니까 좀 많이들 꺼려하시는. 사실 사건이 이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은 본인 이제 이름하고 개인 정보가 큰 확률로 노출이 돼요. 언론 같은 데 노출이 되기도 하고 과정이 상당히 힘들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 되게 더러운 짓도 받아야 되고 더러운 꼴도 당하고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소까지 가를 생각을 안 하죠. 어차피 고소당해도 고소를 해도 의사 쪽이 이길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시고 사실 의사가 이게 많잖아요. 그쵸. 네. 예, 이거 그죠. 네. 이게 뭘까요? 네, 라디오니까 전. 네. 쩐보다도 굉장히 그 의사와 관련된 그 인맥. 그쵸. 아니 뭐 인맥도 인맥인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문성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전문가적인 권위. 의료 차별과 관련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랄까 의료 분쟁이 승소하기 어려워 맞아. 네. 네. 의료 분쟁이 보통 생겼을 때 승소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게 의사들의 전문성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나 사례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이렇게 항의를 했을 때 네가 그래서 의사야라고 한마디 했을 때 제가 할 말은 없거든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이제 법원 안에서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자주 약을 먹어야 되나요? 왜 그냥 그 미디어 같은 데에서 재현되는 거 보면 되게 막 몇 시간에 한 번씩 먹어야 되고. 네. 어느 미디어? 영화에서 네, 그런 영화요. 영화에서 네. 그런 적은 있어요. 네. 영화는 어쨌든 과거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들이 많아서 현재는 네. 뭐 80년대, 90년대 이럴 때 네. 영화들이 많잖아요. 네. HIV에 관련된 초기. 영화들은. 네. 그럼 이제 완전 초기 때여서 약을 막 몇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알을 맞춰놓고 드셔야 되는 상황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알람 안 맞춰도 되나요? 물론 알람을 맞춰서. 저는 아직 알람 맞춰서 먹고 있어요. 왜냐면은 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가끔씩 뭔가 집중할 때 제가 까먹을 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알람을 맞춰 놓기는 해요. 저도 아직은. 그럼 하루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근데 딱 일반화하기 힘들지 않나요? 어떤 왜냐면 사람마다? 약이 약마다 약의 종류마다 약마다 다르긴 하는데 네. 그 하루에 대부분은 이제 하루에 한 알을 이제 네, 요즘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먹어야 먹게 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일부 약은 하루에 2번. 네. 12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2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염제 먹듯이 아. 시간을 지켜줘야 되는. 그게 몸에 약물의 농도를 계속 맞춰놔야 돼서 네. 같은 시간에 계속 먹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 약 먹기 시작했을 때는 약의 개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몇 년 전? 몇 년도신가요? 저는 2011년, 저도 2011년. 같은 연도네요. 어머 동기야 동기. 네. 감염 확진은 제가 더 빨랐나? 아무튼 네. 선배라고 또. 몇 년? 빠른 11년. 5, 6년 전 얘기죠? 네. 근데 5, 6년 전 얘기인데 제가 진짜 많이 먹었을 때 9알까지 먹었거든요. 저는 4알? 우와, 6알? 지금 하나를 먹는 거면 굉장히 줄어들었네요. 엄청. 진짜 엄청 많이 줄어든 거예요. 네. 너무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네. 부작용도 그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그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었어요? 뭐 있으신가요? 저도 경험이 많아서. 일단 제일 흔한 게 네. 메스거리는 거. 어. 예, 약간 헛구역질 네. 나온다던가 약 많잖아요. 네. 이게 뭐 약 부작용이 아니라 약이 많으니까 그걸 쑤셔 넣으면은 막 네. 속이 더부룩하고 약 목에 걸린 느낌 나고 그게 가장 크고 설사.
그 당시에. 설사도 네, 있어요. 설사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설사 주변에 막 힘들다. 초기 감염인들 보면 막 설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발진이 엄청 온몸에 발진이 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어머. 근데 이제 그 발진 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왜요? 왜냐면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시각적으로 아. 에이즈라는 단어를 미디어 이미지기도 내 하고. 연상을 딱 해봤을 때 몸에 발진, 빨간색 네. 반점이 생각이 나잖아요. 네. 내 몸에 또 발진이 나니까 네. 이게 내가 에이즈 환자라는 게 너무 명백하게 티가 나. 네. 네. 이게 사람들이 맞아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나의 발진을. 그렇다 보니까 되게 겁내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그거 말고는 전 막 간 수치가 막 엄청 올랐던 적도 있고요. 저는 그거 말고 설사도 엄청 했었었고. 종합병원. 네. 지금은 괜찮아요? 부작용 종합. 저 지금은 너무 부작용. 괜찮아요. 어. 지금 저 하루에 3알 먹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약제 자체가 방금 소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약을 하나 먹었을 때 이 약 성분이 24시간이 가요 보통. 근데 저는 24시간 가는 약 하나 먹고 12시간 가는 약을 12시간마다 먹는 거죠. 그럼 이제 하루에 총 3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3알을 먹고 있답니다.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우님한테. 뭐요? 왜 한 알짜리도 있는데 왜 세 알을 먹느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것도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안 물어볼 수. 나갈 때도 안 물어볼 것 같아. 그러면 왜 답변 안 하는 걸로. 질문 많은데? 답변 안 하는 걸로 그게 하죠. 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감염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약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신약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먹으면은 정말 너무너무 좋아질 것 같다. 이건 다 그 암 환자 커뮤니티랑 아. 그런데 다 되게 심하게 사기꾼도 많고 그죠. 사기꾼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 네, 여기 아직까지 굉장히 음지에 여기까지는. 있는 그래, 알았어. 질병이다 보니까 알았어. 사기꾼은 없대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온라인에 막 인터넷으로 막 뉴스 막 신약 개발 이런 거 뉴스 딱 하나만 올라와도 막 커뮤니티에서 막 그 얘기가 나와요. 네. 막 이 신약 나오면은 언제 나오냐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언제 출시되냐. 언제 출시되냐 이거 출시되면 막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는 거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신약 드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신약은 아니고 신약은 지금 한 알짜리 드시는 분들이 신약을 드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구약을 먹고 있어요. 신경 같네요. 드시는 거는 부작용 때문에 약이 약이 저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굉장히 왜 그런지 모르는데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막 이런저런 약을 찾아보다가 지금 가장 몸에 적합한 약을 찾아가지고 먹고 있는 상태예요. 네. 저는 약을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투어를 떠났죠. 네. 약을 쉽게 바꾸지를 못해요. 뭐 병원 가서 약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뭐 쉽게 바꿔주시는 이제 의사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지금 먹고 있는 약이 몸에 잘 맞으면은 굳이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낫죠. 왜냐면은 많죠. 이 약을 진짜 꾸준히 먹으면 몇 년 뒤에는 내성이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이 내성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이 바이러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다른 약물을 또 투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몸에 어느 정도 맞는 약을 찾아놨는데 그거를 굳이 이걸 끊으면은 여기에 대한 내성이 이미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어떤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 거, 어떤 차선 약물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먹기 시작한 약이 예를 들어서 내성이 생길 때까지 먹었으면 그 뒤에 먹을 수 있는 약들의 기간이 훨씬 많이 늘어나는데 내가 어떤 약을 먹기 시작해서 중단하고 다른 약을 먹기 시작하면 이 약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 약에 대한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 되고 이 약의 내성이 높아진 상태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또 다시 만약에 그 약으로 돌아간다면. 그렇네. 그렇기 때문에 한 약을 먹었을 때 오랫동안 꾸준히 그 약을 일단 지속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약물들이 새로 나오긴 하는데 새로 나오는 게 진짜 뭐 정말 막 완전 신약 막 이런 게 아니라 전에 있던 약물의 성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작용을 줄이는 약간 그런 약물들이 리뉴얼 많아요. 같은 식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약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뭐 딱히 막 좋거나 막 이런 건 아니어서 이제 같은 성분일 경우에는 의사분들이 많이 대부분 바꿔주긴 해요. 신약이 나오면은. 근데 같은 성분이 아니라 다른 성분의 약으로 바꾸려고 하면 보통 만류하시죠. 맞아요. 그런 거죠. 그 방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뭔가 그런 근데 신약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다른 성분의 약물들이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근데 HIV 쪽은 그 약물 발견이 좀 빠른 편이에요. 다른 약물에 비해서. 왜 그렇죠? 돈이 되니까. 아무래도 제약회사들이 좋아. 돈이 되니까. 돈을 벌기 명쾌한 위해서 대답이다. 네.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질병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도 활발한 거예요. 약물을 새로 뽑아내면 그 약물 왜냐면은 이 약물을 가지고 있는 특허들이 있잖아요.
네. 이 특허가 만료되면 자기네들이 수익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좁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약은 또 다시 만들어서 특허를 또 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약물 개발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신약물이 한 5년에 한 번씩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로테이션이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약 바꿔달라 그러면 좀 잘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오디션을 시작할 텐데요. 상황을 좀 설명을. 상황 설명을 해야 될까? 아까 지금 약간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역할이 있어서. 네. 예. 지금 그 소리님의 훌륭한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그 감염인이 직장에 차별받는 상황을 이제 그린 작품인데 예, 글그림 소리예요. 네 제목은 포기고요. 근데 이 작품에서 감염인 역할을 다들 하고 싶어해서 솔직히 감염인 역할 하기 싫은 사람이 어딨어? 네 여기서? 오디션을 잠깐 짧게 보도록 두 하겠습니다. 분이서 하실까요? 아니에요. 저는 포기할게요. 네, 말 그대로 네. 포기하셨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여기 보면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 부분을 그 이반지아님과 소리님 두 분이서 알겠습니다. 해주시면은 그 상우님께서 심사를 해주시는 걸로. 그럴까요? 네. 그러면 네. 리타님 앞에 대사 쳐주세요. 네, 예. 네 제가 제가 앞에 대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반지아입니다. 소리입니다. 제가 시작할게요. 죄송합니다, 최재영 씨. 예? 무슨 말씀이신지. 끝. 존나 잘하네 솔직히. 소리님 시작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최재영 씨. 네? 무슨 말씀이신지. 어머, 감염인인 줄. 좀 한다? 상우님. 네.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심사 결과요? 소리님이 하기 싫대요. 네. 그러면 제 작품 원래 자기 작품 자기가 읽는 게 정말. 근데 그게 진짜 치욕스러운 예. 되게 수치스럽나요? 네, 되게 수치스러워요. 네, 훨씬 잘하셔가지고. 네. 어머. 그러면 소리님 듣겠어요. 이 차별이는 누가 아나요? 네, 해주세요. 아까 보니까 되게 잘하시던데. 네, 그러면 뭐 저희 둘이 읽는 걸로. 네. 결국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1부 그 의료 차별편 끝났고 이제 2부 직장 차별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이 두 분은 우리가 연기를 하는 동안 뭘 하실 수 있죠? 뭐 발 닦고 있거나 뭐 잘 모르겠네요. 네. 뭐하고 계실 건가요? 저는 그냥 잘 구경할게요. 끝나고 평가 좀 해주세요. 이런 거는 좀 근데... 약간 감염인 같지 않았다. 네. 이런 건 좀 약간 차별이 약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수치감을 저는 느끼고 있겠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이거 진짜 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웹툰이어서 네. 독백이 많더라고 다시 보니까. 이 부분은 에코 넣겠습니다. 제목 포기. 그림 소리. 아니 입으로 하지 말라고요. 제가 사후 이펙트를 넣는다고요. 왜 입으로 하냐고요. 이게 더 웃기잖아. 아니야 안 웃겨요. 네. 네, 나조차고 이래? 죄송합니다, 최재영 씨. 네? 무슨 말씀이신지. HIV 양성이십니다. 네? 그럼 경찰 공무원은 포기해야 되나요? 안타깝게도 경찰은 힘드실 거예요. HIV 감염은 받지 않습니다. 경찰 공무원 포기하라고 제기랄! 나보고 어쩌라고. 여태 꿈꿔왔던 내 꿈인데.
여보세요? 최정 씨? 사인데요. 혹시 일 구하셨나요? 아니요. 면접일이 언제인가요? 최정 씨? 네? 이번 심체 검사 결과예요. 그리고 사장님 잠깐 보자고 하세요. 저를 주세요. 제가 감정선을 놓쳤어. 왜 감정선 놓치고 그래요? 빨리 다시 해요. 너무 몰입해가지고. 잠깐만 다시. 사장님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장님 잠깐 보자고 하세요. 저를요? 나를 무슨 일로? 설마 아닐 거야. 그 일로 나를 부를 리 없어. 똑똑똑. 대표님 최재영입니다. 들어와요. 인사과에서 보고받았어요. 몸이 많이 아픈 것 같던데. 꽉! 회사를 쉬는 게 어떨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긁어 부스럼 내봤자 탁탁 후두둑 담배 피는 거임. 본인에게 좋을 것 없다는 걸 잘 알 테니까. 삐빅! 덜썩. 정말 모두 그만두고 싶어. 네. 명작이네요. 진짜. 근데 내용이 왜 이렇게 어두워? 어두운데 밝게 해주셨어요. 네. 밝고 재밌게 해주셨네요.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나 어떻게 묘사할지 너무 궁금했는데. 네, 이제 평가해 주세요. 원작자님께서 일단 한마디 해주시죠. 네, 연기 정말 좋았고요. 네, 좋았습니다. 좋다는 말밖에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못 살아. 진짜 어이없어. 10점 만점에 9점 드리겠습니다. 어머. 존나 평가하고 있었어. 상우님은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시자면. 되게 과도하지만 않으면 굉장히 좋았을 숨소리 같은. 과도한 거 빼면 할 게 없는데. 내용이 과도하잖아요, 내용이. 네. 내용이 과도하잖아요. 내용이 막 드라마의 극치인데 막 지금 막 제목이 포기잖아요. 그 제목부터 포기야. 드라마 끝인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막 열정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아무튼 숨소리 표현한 거 굉장히 좋긴 했는데 너무 과하지 않았나. 네, 뭐. 아주 지가지. 죄송합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많은 감염인분들이 직장 관련해가지고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이제 취업 때 이제 신체 검사를 받게 되잖아요. 이제 채용 신체 검사나 아니면 정기 검진이라든가 이제 받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HIV 혈액 검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어찌됐건 HIV 검사가 있는 곳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만 이제 결과 통보되어 이게 되게끔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좀 오지랖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과에서 먼저 개봉을 해서 열어본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HIV 검사도 있고 만약에 인사과에 그런 오지랖퍼들이 있고 하면은 이런 일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되게 분위기 어둡고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요. 발생하는 데잖아요. 과하지 않다고 지금 네. 원작자가. 바람이 너무 과하게 불어서. 요새 칼바람 불거든요 밖에. 알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내용적으로 구성을 약간 좀 드라마틱하게 네. 조금 많이 표현한 건 있긴 한데 사실 내용 전체적인 줄거리라든가 스토리는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채용 검사 이후에 채용 거부당하신 분들이 꽤나 계세요. 종종 계세요. 근데 이제 뭐 안 하는 곳도 있긴 하겠지만 종종 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약간 좀 걱정되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위축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으로 검사를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진 않다. 더군다나 약간 채용 검진이 정말 정밀하게 잘 이루어지는 곳들은 이제 자기 기업에 있는 병원을 갖고 있으신 곳들이 좀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네. 삼성 이런데. 네, 네. 삼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대기업들. 그렇잖아요. 그런 곳들에서 가끔씩 발생할 수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도 계열사마다 물론 거의 다 다르긴 한데 삼성은 검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지만 개인에게만 통보되는 네, 걸로. 개인에게만 통보되고 문제 삼지 않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만화 이렇게 끝나긴 했는데 정말 모두 그만두고 싶어라고 끝났잖아요. 네. 모두 그만둬야 되나요? 아닙니다. 모두 그만둬야 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네, 근로법 기준에서 그 많은 차별을 두지 않는다에 그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차별을 두지 않는 데는 뭐 성별, 뭐 장애 여부, 거기에 뭐 성적 지향 뭐 포함되어 있고 등등등에다 질병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명백하게 이거는 질병에 의한 차별이기 때문에 뭐 고소를 할 수도 있고 뭐 예, 고소를 하는 방법이 가장 크죠.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료차별과 비슷하게 네네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자신이 왜 그만둬야 되는지 묻고 만약에 이게 부당하다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모든 대화 내용은 녹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증거 자료로 네. 이제 법적 대응이나 이제 뭐 다른 대응을 할 때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게끔 모든 대화는 녹음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질병 관련해서 직장 차별을 받는 것이 사실은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게 차별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네가 그만둬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곳도 있는데 사실 자격 그렇게 요건처럼. 그렇게 얘기는 보통 이제는 되게 아까 말씀하신 교묘해져서 네네. 뭐 실적 갖고 뭘 하든가. 실적 갖고 이렇게 인사 발령을 뭐 다른 네. 곳으로 인사 발령을 한다던가 아니면 인사 발령을 하더라도 뭐 업무를 되게 과도하게 줘서 그만두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일을 아예 안 줘서 제발로 그만두게 하는, 나가도록. 예, 제발로 나가도록 약간 되게 머리 좋게 네. 하는 기업들이 있죠. 돌려가기가 많죠. 예, 돌려가기가 많죠. 돌려가기가 많고 네. 여러 가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되게 보통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자기네들이 불법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돌려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건강검진 이후에 약간 이상한 기류가 흘러서 내가 불안하다 싶으면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싶으면 이제 증거를 반드시 남겨놓는 게 너무 중요한 것 중에 녹음 같은 네. 걸 통해서. 이게 진료 거부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회사라는 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겠지만 물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뭐 감염인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대응을 한다거나 네. 뭐 대응을 할 수는 있긴 하겠죠. 근데 대응을 하고 난 후에가 문제잖아요. 어쨌든 그만둘 걸 전제하고 그냥 대응을 하게 되는. 네 주변에 다른 분들이 모르는 거라면은 괜찮겠지만 네. 누군가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그 회사 꺼리게 되거든요. 왜냐면 난 계속 잠재적으로 거기서 차별받을 확률이 그쵸.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법적으로 승소를 하시더라도 그 회사에 잘 복귀를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다 그냥 그만두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쵸 그만두고 나오는 데 있어서 근데 그냥 내가 그만두고 나오느냐 아니면 나와서 실업급여를 받느냐가 네. 중요하잖아요 사실. 네. 그쵸. 또 잘려야지 그리고 받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땅덩어리가 더 좁고 기업한이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네. 다른 기업을 이렇게 자기
신상 정보에 대해서 네, 이렇게 맞아요. 소문이 나는 그쵸. 경우도 업계에. 있어요. 예, 업계에 업계에 소문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응이 꼭 필요한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대응해서 한 번에 확 당겨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차별이 발생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화 녹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거, 네, 일단 말씀하세요. 예, 녹음뿐만 아니라 뭐 카톡이나 네이트온 같은 이제 회사 네. SNS 시스템 같은 거 기록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인권단체 쪽을 통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녹음하는 거에 있어서 불법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자기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예, 자신이 네. 그 상황에 있었고 참여한 기록이 있으면은 그것은 녹음은 네. 불법이 아닙니다. 도청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 의료 쪽은 케이스가 없다고 잘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쪽은 케이스가 있는 건가요? 네, 법적 대응까지 갔다가 법적 절차를 밟은 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법적 절차 밟은 건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이런 거 말고 뭐 사례로 얘기한 거는 어디 뭐 사례로 이제 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약간 전래동화 같은데 어쨌든 옛날 그런, 같죠. 네, 그런 이야기로 나오는 거는 이제 뭐 워크숍 같은 거 하잖아요. 약간 큰 네. 기업들은 네. 처음 들어갔을 때 네. 그 워크숍 안에서 이제 건강검진. 진료하는 버스들이 와서 어. 진료를 싹 하고 가거든요. 네. 안녕.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 사람만 따로 불러서 뭐 채용 인원을 줄이려고 했다 이러면서 근데 너가 맨 마지막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자른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돌려가기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런 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럴 때 보통 또 우리 한국인들의 낮은 자존감상 내가 정말 능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나를 의심하는 걸 먼저 하지 우리는 이렇게 뭐야 나 잘났는데 왜 뭐야 이거 부당해 이거보다. 그래서 이런 경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거를 딱 인지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나는 뭐가 없는데. 예.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를 좀 이어가자면은 그 녹음 파일을 가지고 이제 인권단체와 함께 대응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절차상으로 그 회사에 알려야 되죠. 일단 그것이 불법이고 너희들이 그거에 관해서 지금 상황을 잘 마무리하지 않으면 우린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표명을 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법적 대응까지 가지는 보통 거의 가진 않아요. 회사 쪽에서. 이게 보통 아무리 뭐 법적 자기네들이 이제 찾아보고 이러도 자신들 불법을 저지르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불법인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법적 대응을 하면 100% 패소를 하게 뻔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합의로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차피 그 회사는 그만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왜냐면은 그 회사에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나오더라도 이제 사후에 이제 그 조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른 업계에 소문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합의를 하실 때 이제 뭐 니네들이 지금까지 나눈 대화라든가 내 질병 정보가 여기서 더 새어나가게 되면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이제 뭐 고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합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그 되죠. 조항을 꼭 넣어줘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개인정보법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병정보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정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까 건강검진 결과 같은 경우에도 꼭 본인에게만 통보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회사에서 따로 관리를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고 그 질병정보를 관리자단 그러니까 인사과라든가 아니면 대표 임원직이라든가 약간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임의로 퍼뜨린다던가 고의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그것도 개인정보법 누설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회사라는 자체가 이제 법이랑 정말 아주 법으로 똘똘 뭉친 곳이기 때문에 그 법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매우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비감염이 있는데. 네? 아니. 근데 이거는 감염인뿐만 아니라 네. 성소수자 전체에게도 정말 네. 중요한 네.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단지 그 질병 그러니까 HIV를 그냥 단지 그냥 성소수자라고 단어를 바꾸기만 해도 이건 맞아요. 어디에나 적용이 될 수 있는 사회거든요. 이게 단지 그냥 성적 지향이라든가 성 정체성, 성별 정체성을 단지 개인 정보일 뿐인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막 고의적으로 발설을 한다든지 그걸 이용해서 악용을 해서 널 퇴사시켜버린다. 너 나랑 같이 일할 수 없어. 너 때문에 되게 불쾌해. 너랑 같이 일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압력을 넣는다거나 협박까지 가게 되면은 그것 또한 이제 네,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벌써요? 네. 벌써요? 네. 어색하다. 벌써요? 벌써요. 네.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 네. 아쉽다. 아니, 어차피 잡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네. 어떤 걸 할까요? 대인관계? 근데 나는 모르겠다. 근데 이거를 다운받으면 정보를 다 알 수 있긴 한데 그러면은 그 커뮤니티 접근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 네. 왜냐면 함께 할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알 홍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이 하기로 하고서는 그 리타한테 자료나 그런 거 내가 나도 좀 이렇게 개념 있게 보이고 싶다. 그래서 좀 자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얘가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안 나오죠. 그쵸. 찾기가 힘들죠. 네, 찾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그 카페도 주소를 받아서 갔는데 이제 가입하고 등업하고 네, 그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찾은 게 그 페이스북 그건데 제가 보내드렸어요. 네. 그 전에도 제가 찾았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능력 되는 사람들이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나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한다고 이제. 네. 예.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 접근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감염의 당사자들이 모인 자조 모임을 기반으로 네. 이제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어쨌든 감염 사실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그렇죠. 카페라든가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곳은 거의 다 차단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그 외에 이제 R이 활동하고 있는 거라든가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작년에 블로그랑 페이스북을 만들었고 블로그랑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R의 소식을 이제 받아볼 수 있는 접해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주 올라가진 않아요. 맞아요. 블로그 보니까 글 4개 있던데. 네. 알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그렇게 막 되게 활성화되진 않은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그러니까 시범 운영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글을 써서 올리긴 했는데 알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청소년 청년 감염인들의 문제점이라든가 인권적인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를 재조명하고 사회에게 알리고 그걸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상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자. 그래서 저희 R과 그 영어 R과 그 뒤에 알림 해가지고 알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알 없이는 돌아가지가. 제가 지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접근성은 그렇게 대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저는 사실 HIV 관련해서 가장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딱 떠오르는 단체는 사실 아이샵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아래에 뭔가 함께 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 그러면은 그냥 아이샵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도 괜찮은 거죠. 아이샵을 통해서 연결? 이거 좀 이상한 얘기인가? 그러니까 왜냐면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연락처를 받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니까. 저희 단체 메일이 있기는 해요. 네네. 근데 소통해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단체 메일이 소통하기 힘드시죠? 그 얘기를 또 해야죠. 맞아요. 저희 소통하기 힘드시죠. 2달 걸렸잖아요. 방송 하는데 네. 메일을 주고 받는데 제가 처음에 컨택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메일 세 통 주고 받는데 2달 걸렸나?
그래서 굉장히 바쁘신가 보다. 비둘기 통신 생각. 다리 묶어가지고 파발. 반려견에서 10마리째 드디어. 진짜. 네. 무슨 일이지 이게라고. 저희가 생각. 바쁜 것도 있고 네, 저희가 맞아요. 생업이 다 있으시다 그쵸, 보니까. 생업이 네. 다 있어요. 직위들이 운영직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운영진들. 운영직이들이 다들 생업하고 학업을 병행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에 집중을 하다 보면 또 메일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또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진짜로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연락을 하죠? 저희 페이스북 메시지로 아.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네. 저희 그 카카오 플러스 친구가 플러스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플러스 친구는 약간 그 회원들 중심으로 좀 아, 운영하려고 네. 생각하고 아. 있어서 그러면 내부 합의가 지금 안 된 네, 상태예요. 이거 잘라주시고요. 네. 네, 카카오 플러스 친구는 잘라주시고 어쨌든 네. 페이스북 메시지로 페이스북으로 일단 소통을 좀 해주시면 될 해주시거나 것 저희 단체 메일로도 그래도 소통을 해주시면 그나마 3달 안에는 답을 저희가- 받으세요. 그러니까 계절 바뀌기 전에는 그래도 네. 답이 온다는 저희가 얘기예요. 이제 네. 못 만나진 않았잖아요. 네. 웬일이야. 2년이면 아니야. 만난다. 로맨틱해 정말. 왜 저래? 못 만나진 않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좋지? 그러니까. 좋다. 끝내 만났잖아요. 어머. 좋아. 한 너무 번 더 한다. 그래서 네. 메일로도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페이스북 페이지는 PLWHA 자조모임 R이라고 검색하시면 네. 10대 20대 PLWHA 자조모임 R이라고 아마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아마 소식을 좀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 여기 정보에 저희 카페가 올라가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이메일이 업데이트 된지 안 된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메일까지 아마 확인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할게요. 이메일 업데이트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네. 네, 약간 3달은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저희가 직구할 되게 때도 왜 네. 좀 걸리잖아요. 예. 메일을 좀 제가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네. 제가 지금 생각으로 되게 바쁘거든요. 네. 2월달도 스케줄이 지금 꽉 차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가끔씩 까먹어요. 제가 업무 스타일이 좀 일을 할 때 경주마처럼 돼서 이렇게 일이 많은 이렇게 산발적으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네 다른 거 잘 못 봐요. 네. 하나 딱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실수를 했어요 이번에 소통에 있어서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원래 이런 단체 아니에요. 원래 이런 곳 아닙니다. 완전 그런 단체인데 네. 뭐. 회원들끼리는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저희- 아니야, 내가 보기엔 안 만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어머,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 만나려고 한 달에 한 하고는 번씩 있죠. 만나고 있고. 근데 뭐 가끔씩 저희 뭐 큰 행사들이 겹치면은 정기 모임으로는 만나긴 힘들어요. 뭐 예를 들면 키워문화 축제 같은데 부스 같은 거 한번 하고 나면 저희가 막 탈진 상태. 탈진이 그러네. 돼서 탈진 상태. 한번 그 키워문화 축제를 지금까지 3번 참여했나요 저희가? 저희 그럼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소리예요? 3번 하고 아니요 정기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정기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아, 바랍니다. 알겠어요. 어. 2년째 키워문화 축제 참여할 때까지 키워문화 축제 끝나고 뒤풀이 형식으로 정모를 하자라고 했는데 네. 한 번도 안 했죠. 아니요 한 하긴 번, 했어요. 딱 한 아니요 번 두 번 했어요. 두 번인가요? 세 번째 했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뒤풀이까지 힘들겠다 이거 정모를 네. 이끌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서 되는 직위가 대신 그냥 비정규 모임으로 네 아. 대체를 해요. 산발성으로 아, 그냥 만나고 합니다. 네 모든 시기들이 참여 못할 때는 그렇게 해요. 그렇군요. 네 어려운 분들 모신 거예요. 네. 네. 어려운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네. 진짜. 어려운 자리에서 어려운 이야기 많이 들었네. 네. 네. 그리고 방송 듣다 다 팟캐스트 꺼버리는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뭐 그 정도. 근데 그러려고 팟캐스트 듣지 않아요? 보통 다들 그러려고 듣죠. 중간에 끄다가 또 이렇게. 네, 하는. 그 또 사전에 물어보셨던 질문 중에 최근에 이제 여성 감염인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을까 해서 여성 감염에 대해서. 아, 네. 네. 저는 그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보고 되게 재미있었는데 그 글이 이제 보통 여성 감염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성매매 여성 네. 뭐 그런 낙인들이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쵸. 동시에 그 슬로건에서 보면 또 흥미로웠던 게 그 아래 슬로건에서 보면 또 흥미로웠던 게 그 이미지가 또 다 그냥 게이 남성들이어서 맞아요. 여성 감염인에 대한 인식이 또 굉장히
저한테도 또 되게 부재한 거였고, 외부에서도 또 되게 부재한 거였고, 또 인식은 또 떠오르는 인식하면 또 그냥 성매매 여성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네. 알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고 또 회원들 중에서는 또 어떤 여성분들이 있는지 그런 내부의 이야기가 그냥 궁금했어요. 일단 여성 감염인 분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안 하시려고 하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 감염인 커뮤니티가 따로 있긴 한데 그 커뮤니티가 따로 만들어진 것도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여성 감염인 분들을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를 되게 꺼려 하시는 상황이 많으세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상처를 받으신 거가 가장 크죠. 뭐 일단 국가나 언론에서 듣는 이미지를 자신이 낙인 찍혀버린 뭐 성매매 아까 말씀하셨던 성매매 여성이라든가 약간 그런 이미지들도 있고 어찌됐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많은 차별들이 있잖아요. 그 차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이제 아예 그냥 생업도 포기하시고 그냥 이제 집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이어서 그래서 또 여성은 또 특히나 이제 사회적으로 약간 차별을 받는 사회적 차별을 받잖아요. 여성이라는 단지 성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성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질병차별까지 더해지니 이제 이중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게이면서 남성 동성애자면서 이제 HIV 감염인 것과는 좀 다른 맥락으로 약간 좀 차별을 받고 있고 그들이 차별을 받고 있고 그 차별을 게이 커뮤니티는 사실 뭐 자주 모임이라는 형태로 되게 막 이제 뭐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좀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약간 이러는 반면에 여성 감염인들은 또 많은 수가 또 상대적으로 되게 적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소수 안에 또 소수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나눌 공간도 없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되게 만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재작년이었죠. 재작년 이제 KMP 플러스에서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힐링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20대 여성 감염인 분이 나오셨고 그분이 이제 R을 가입을 하셔서 R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성 감염인 분이 이제 생기신 거죠. 회원분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같이 만나서 뭐 여성 감염인으로서 힘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도중에 작년에 이제 용인하고 이제 부산 여성 감염인 사건이 터지면서 언론에서 되게 많은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을까 하다가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와 함께 그 여성 감염인을 만나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회원분하고 이제 여성 감염인 관련해서 이제 2년 동안 그 연구를 하셨던 이제 권미란 활동가 분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 어디였죠? 저도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지금. 그 반성매매 활동을 하시는 이름? 네, 이룸에서 활동을 맞아요. 하시는 활동가 분 한 분을 모셔가지고 세 분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 나왔던 거는 이제 뭐 저희 알림에도 나와 있지만 여성 감염인의 대부분이 이제 뭐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거기서 대부분이 네, 그 가정 소리님이 충분히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감염인 커뮤니티조차도 나오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시작했었고 그 재작년에 나오셨던 분께서 에너지가 되게 넘치시는 분이고 저희와도 되게 많은 접점을 만들려고 이렇게 막 친하게 지내려고 막 이렇게 노력도 하신 분이어서 되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만나게 됐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여성 감염인에 대한 갈증은 저희는 늘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통계는 잡히잖아요. 저희 매년 통계가 나오잖아요. HIV 감염인들. 네. 여성 감염인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 이렇게 만나기 힘들까라는 고민을 늘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그런 회원분을 만나게 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왜 힘들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나마 속 시원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이렇게 당사자로서 이야기할 그쵸. 수 있는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도 좀 접점을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직 저희도 감을 잡지는 못한 상태여서 여성 감염인들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힘들어 하실 거고 어디에 도움 요청하기도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조금만 더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희랑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 접점이 생긴다면 그나마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는 있기는 할 테니까 그런 접점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메일 확인을 자주 해야겠다. 네. 3개월은 되셔야 돼요. 네. 네. 용기를 조금만 더 내주시고 조금만 네. 접점을 함께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여성 감염분들이 이제 뭐 많은 여성 감염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남편에게 감염되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성매매보다. 그렇죠. 성매매보다는 남편에게 감염되거나 아니면 자기 애인에게 감염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그 가운데 있어서는 이제 뭐 아까 나왔던 전파매개 행위 금지 조항이 위촉되는 그런 경우로 인해서 발생하거나 성폭력 이거죠. 그리고 데이트 폭력, 성폭력, 그리고 가정 폭력. 사실 그 상황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건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믿거나 아니면 자신이 의지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배신감과 감염이 되었다는 그 충격과 그 많은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이게 섞여서 아마 사회적으로 아예 그냥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많은 사례가 겹쳐 있고 많은 것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을 함께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좋은 방송이네요. 표정이 왜 그래요? 네, 아닙니다. 네, 아무튼 슬슬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제가 팟캐스트는 지금이 딱 2번째거든요. 다른 말딱쇼로 한번 출연했었었는데 말딱쇼로 아주 저는 처음. 네. 네. 되게 말딱쇼는 이거 되게 뒷사는 건가? 정신없죠? 네, 되게 정신이 없어서 네네. 뭐랄까 이게 방송을 하고 나서 어떤 도움이 있을까? 물론 말딱쇼에서 연락 와. 혼나겠지만 네. 그러니까 물론 저희 존재를 알리고 어떤 네. 활동을 하고 있고 덥다. 이런 네. 것들이 있다라고 알리는 거 굉장히 좋은 활동이기도 근데 하지만 그렇게 알려주고 싶지는 그러니까 약간 않아. 좀 오늘 방송이 되게 네. 실용적이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은 컨셉이 실용 맞아요. 네, 컨셉 그래서 실용이에요. 굉장히 실용적이었다라는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뭐랄까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네. 상황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살면서.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아쉬워요. 이게 조금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되게 많거든요. 주제가 네네. 뭐 군대라든가 연애라든가 네네네. 앞으로 남은 주제들은 되게 많은데 그 얘기를 좀 하지 못하고 하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쓰시면 네, 되지 죄송합니다. 않을까? 연애 얘기는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어머. 네, 연애 미안하게 됐어요. 감염인의 연애에 대해서는 그러네. 중요한 얘기인데. 네. 미안하게 됐어. 시간이 없어. 네, 시간이 진짜. 없네요. 네. 아쉽네요. 네. 네. 아니 뭐 이반지 언니 한마디 하시죠. 저는 역할 그게 백미가 아니었나. 끝까지. 인정합니다. 네, 끝까지. 인정합니다. 네. 네, 오늘 세 분 모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오늘 매우 뜻깊은 시간이어서 간만에 차분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네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무슨 특집으로 할까? 감염인 특집? HIV 특집? 뭘로 하죠? 뭐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역할극.
아니야. 포기. 포기 특집. 포기. 포기 특집으로 할까요? 이상하게 자기 작품 또 이렇게 한다. 아무튼 네 13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공지? 예, 공지 응.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올해 아까 처음에 말이 나왔던 키싱 에이즈 살롱이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시즌 2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 왜 키싱이에요? 키싱 에이즈 살롱이요? 네. 약간 그 에이즈에 대해서. 을 주제로 했어요. 왜냐하면 HIV 관련해서는 스킨십이 약간 거리감이 네. 그러니까 약간 거부하게 되는 이렇게 단어잖아요. 그래서 좀 게이 커뮤니티 내에서 약간 스킨십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어쨌든 거부감이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나서 함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서 키싱 에이즈 살롱 소 주제를 이렇게 하면은 늘 이렇게 뭐 찔러보기, 만져보기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난리 났네. 물러나자.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키싱 에이즈 살롱이라고 이름을 좀 지었어요. 올해 또? 네, 올해 또 많은 분들이 네. 작년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 내년엔 안 하냐, 내년에도 하면은 꼭 나오고 싶다, 아니면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올해 시즌 2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네, 예정은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격달로 이제 5회간, 11월 달까지 5회간 진행할 예정이니까 저희 키싱 에이즈 살롱도 그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이제 네. 지금은 키싱 에이즈 살롱 페이지지만 이제 HIV 에이즈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라는 명으로 변경될 건데 그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공지가 올라올 예정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글로 검색하면 되나요? 키싱 이렇게? 네, 키싱 에이즈 살롱. 이거 중요해요. 키싱 이거 다 해본단 말이야. 알았어요. 어? 네, 잘했어요. 네. 실용적인 방송.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93화 아무튼 특집이었고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소리님, 상훈님, 그리고 이반지아님. 예. 박수! 박수! 와! 뿅! 뿅!